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2002학번 입학해서 2010년도에 졸업한 김찬년이라고 합니다. 지금 하는 일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. 전공하게 된 계기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과학자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요. 과학자들이 미지의 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모습이 선구자 내지는 탐험가 같다고 느꼈고, 그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희 때는 그 당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1000명이 공대생으로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공학개론 수업 들으면서 다양한 과의 교수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, 전기공학이 앞으로 반도체 분야도 좀 유망하고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과도 관련돼 있어서 전기공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. 기억에 남는 일화는 사실 부끄럽지만 공부를 그 당시에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. 전공 공부를 좀 적당히 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했던 것이 기억나고,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, 공학이란 것이 어떤 열정과 탐구 정신이 가득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, 이런 좀 좌절감이나 이런 실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 2, 3년 정도 대학생활 하면서는 공학도 길을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, 차츰차츰 대학생활 중에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길이 나한테 더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럼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특정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. 대학생활 내내 전공 공부도 수업도 들어보고 교양 과목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조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, 공학도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값진 사람들인데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는 이 사회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 중에 공학도 출신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었고,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로 옮겨서 공학도들의 시각을 좀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잘 못한다고 느꼈는데요. 대학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강사님께서 제 에세이를 칭찬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내가 문과적인 소양이 좀 있나, 이런 생각도 들었고, 또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란 게 무엇인가, 이런 답이 없는 생각도 좀 해보고,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가면서 다른 진로 중에 변리사란 직업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민법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제 편견과는 다르게 법조문을 의미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공학도가 하는 일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서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고,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법조인이 되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.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관련된 재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. 아쉽게도 그런 재판부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. 다만 좀 간접적이나마 공학적인 사고방식이 유용하다고 느끼는데요. 공학에 있어서는 자연계 전반에 있어서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, 그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, 법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법규에 기반해서 재료들을 잘 손질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공학적인 사고방식과 유사하다고 느꼈고요.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는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인천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. 그 당시 70대, 8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. 그 할머니가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딸이 있었는데 평생 집에서 딸이 40살 정도 되는 동안 혼자 돌봐오셨어요. 모든 대소변도 받아주시고 음식도 먹이시고, 그러다가 좀 힘에 부치고 연세도 드시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결하시려고 하시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구속되셔가지고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, 실형을 선고해야 될까, 집행유예를 해야 될까, 당시 같이 근무했던 재판장님, 다른 판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판단이 어려웠는데요.
과연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 할머니의 상황에 처한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, 법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란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도 그 생명을 앗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, 이 할머니 한 분이 좀 딱하다고 해서 그냥 풀어드리면 살인이 너무 쉽게 횡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었고요.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게 돼 있습니다. 최후 진술 중에 그 할머니 말씀 중에 죗값을 다 치르면 나가서 전차도 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전차를 타보고 싶다는 말씀이 좀 생경했던 것이, 뭐 지하철은 물론이고 KTX도 다니는 세월인데 얼마나 지금 그 딸한테 묶여서 일생을 헌신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예. 그 사건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사회인 여러분들은 뭐 다 공감하실 텐데 본인이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판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어느 정도 뭐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의사를 옳다고 여기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. 그게 또 반대로는 책임에 따른 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책임감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또 한편으로 보람되다고 느낄 때는 기록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기록을 꼼꼼히 보다 보면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단서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물론 다 훌륭한 판사님들이 많으시겠지만 가끔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런 작은 단서들을 판결서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나름 뿌듯함도 느끼고, 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읽고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가능하시면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먼저 걷고 있는 선배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물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막연히 처음 시작하면은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훨씬 그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긴 한데 만약에 다른 분야, 어떤 특정 분야로 가겠다고 결심이 섰으면 최소한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이미 그쪽에서 뭐 학부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이미 그쪽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최소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, 그랬을 때 혹시 뭐 그 도전이 잘못되더라도 미련을 좀 덜 갖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린다든지 다시 뭐 공학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, 이게 내가 했던 공학 공부들이 다 물거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. 2,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이 짧은 기간에 집중을 해서 이래도 안 된다면은 그냥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했고, 사법시험 쳐놓고 복학해서 전공 수업 들으면서도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안 생기고, 뭐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전기공학 돌아오니까 또 반갑더라고요. 제가 했던 것들이기도 하고 뭐 친구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이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스멀스멀 들던 차에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. 다시 전기공학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차에 합격 소식이 반갑기도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,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열심히 좀 부딪혀 보시는 게 미련을 남기지 않을 수단 같다. 그리고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도움을 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